야, 이 아줌마야. 운전면허를 고스톱 쳐서 땄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험상궂은 문신을 드러낸 건달무리가 가냘픈 여자를 포위한 채 비웃음을 흘립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여자를 보며 놈들은 공포에 질려온다고 착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떨림은 두려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놈들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살인 본능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육체의 반작용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코드네임 고스트.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적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삭제해버리던 인간 병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지옥의 입구가 오늘 밤 기어이 다시 열리려 합니다. 감히 내 앞을 막아선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찢어 발겨줄까? 이 구역의 진정한 포식자가 누구인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닌 차원이 다른 훈육으로 뼛속까지 새겨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시작해볼까요? 하늘이 찢어지기라도 한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우중충한 오후였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빗줄기가 자동차 앞유리를 부서질 듯 때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어 인적조차 드문 곧 철거를 앞둔 낡은 판자촌에 질척거리는 진흙투성이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움푹 파인 웅덩이와 진흙으로 뒤범벅인 이 험난한 비탈길 위로 낡은 노란색 어린이집 승합차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힘겹게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지연은 핸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흐릿한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려 애썼지만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육중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불쑥 튀어나오더니 다짜고짜 승합차의 진로를 난폭하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강지연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앞으로 쏠리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착! 악! 선생님, 엄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강지연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어디 부딪힌 데 없어? 많이 놀랐지. 미안해. 선생님 말대로 의자 꽉 잡고 있어. 강지연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을 진정시키기도 전 앞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의 운전석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거구의 사내. 그는 이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흑사파의 행동대장.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마석도였습니다. 마석도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없는 듯 우산도 쓰지 않고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승합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살기등등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악귀와도 같았고 소뚜껑만 한 주먹으로 승합차 운전석 유리를 깰 듯이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안 튀어나와? 운전 똑바로 안 해? 당장 문 열고 쳐나와.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강지연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 버클을 눌러 풀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얘들아. 선생님이 잠깐 아저씨랑 이야기만 하고 금방 올게. 무서워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강지연이 심호흡을 하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마석도는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손으로 강지연의 어깨를 낚아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으! 강지연은 중심을 잃고 질척거리는 진흙탕 바닥에 볼품없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오물이 섞인 시커먼 진흙이 강지연의 베이지색 바지를 순식간에 더럽혔습니다. 마석도는 바닥에 처박힌 강지현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걸쭉한 가래침을 차고 뱉어냈습니다. 아오,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너 눈깔이 삐었냐? 어디 우리 형님 차가 지나가시는데 감히 길을 막아?
운전을 학원이 아니라 발로 배웠어? 강지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바들바들 떨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빗길이라 앞이 잘 안 보여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지연의 간절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마석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석도는 자신의 번쩍이는 구두코에 묻은 진흙 얼룩을 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대답할 틈도 없이 강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아 채 올렸습니다. 강지연의 고개가 강제로 뒤로 젖혀지며 입술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석도는 잡은 머리채를 이용해 강지연의 얼굴을 인형처럼 좌우로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죄송해? 입으로 죄송하면 다야? 내 구두에 튀긴 이 더러운 흙탕물 어쩔 거야. 이게 이태리 장인이 만든 한정판 명품이라고. 내년이 평생 그 똥차 운전대 잡고 굴러도 구경조차 못할 물건이야. 알아들어? 승합차 안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수석 창문에 매달려 있던 서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나빠요. 아이들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귀를 찌르자 마석도는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승합차 옆문을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쾅쾅. 육중한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위력적인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확 차를 뒤집어 버릴라. 야, 너 애새끼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입마개라도 채워놔야 할 거 아냐? 마석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잡고 있던 강지현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지현은 진흙탕의 얼굴을 정통으로 처박힐 뻔했지만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팔을 뻗어 가까스로 땅을 짚고 버텼습니다. 충격으로 그녀의 안경이 벗겨져 더러운 흙탕물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강지현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올 만큼 강한 힘이 들어갔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석도의 목을대를 으스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차 창문에 매달려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강지연은 끓어오르는 사리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약하고 겁에 질린 여자의 가면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진흙에 잠긴 안경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물어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 아이들은 겁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석도는 바닥에 떨어진 강지연의 안경을 발견하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죽이듯 구두 굽을 비벼대며 안경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이래서야 앞이나 제대로 보겠어? 운전대 잡을 자격도 없는 년이. 마석도의 조롱에 뒤따르던 조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형님 그만 가시죠. 저런 건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마석도는 강지연의 어깨를 툭 밀치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내 길 막으면 그땐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검은 세단이 빗물을 튀기며 멀어지자 웅크리고 있던 강지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서진 안경 조각을 쥐어든 그녀의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이미 겁에 질린 여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는 차의 번호판 82가 4912와 흑사파라는 이름을 뇌리에 깊이 새기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석도 실수한 거야. 아주 큰 실수를. 그녀는 젖은 옷을 정리하고 차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11시 폭우가 쏟아지는 재개발 구역의 컨테이너 사무실.
흑사파 조직원들은 술판을 벌이며 낮에 무용담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황도식 보스가 경찰서장과 유착 관계임을 과시하는 사진이 걸려 있어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석도는 닭다리를 뜯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까 그 여자 봤냐? 싹싹 비는데 아주 볼만하더구먼. 멸치가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안경 박살 내실 때 소리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던데요. 역시 우리 구역에서 형님 차를 막는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술기운이 오른 마석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줌 마렵네.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가 지배하는 컨테이너 뒤편 공터. 마석도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였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공간에서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 물체가 마석도의 뒤에 섰습니다. 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쇠망치 같은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컥!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 마석도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검은 비옷을 입은 강지연은 그에게 반격할 0.1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마석도의 팔을 꺾어 올렸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입이 틀어막힌 마석도의 귀에 지옥에서 온 듯한 차가운 속삭임이 파고들었습니다. 내 안경값은 꽤 비쌀 거야. 이제 내 몸으로 갚을 차례다. 강지연은 공포에 질려 파들거리는 마석도의 경동맥을 정확히 제압하며 의식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석도의 시야는 급격히 흐려졌고 다리를 지탱하던 힘조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강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의식을 잃어가는 마석도의 발목을 거칠게 걷어차 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짐짝을 다루듯 그를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강지연은 악취나는 오물 속에 널브러진 마석도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본 뒤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종적을 감췄습니다. 잠시 후 빗소리만 요란한 컨테이너 안에서 술판을 벌이던 조직원들이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마석도 형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설마 똥통에라도 빠지신 거 아냐? 그러게 말입니다. 비도 오는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멸치가 투덜거리며 손전등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컨테이너 뒤편으로 향한 그는 어두컴컴한 구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마석도 형님, 거기 계십니까? 멸치가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훑다가 쓰레기 더미를 비춘 순간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형님. 마석도는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파묻혀 기괴하게 꺾인 관절을 한 채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팔은 등 뒤로 비틀려 있었고 바지는 반쯤 내려가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꼴이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조직원들이 경악하며 마석도를 둘러엎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차 빨리 대기시켜. 당장 병원으로 튀어. 형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형님, 아수라장이 된 흑사파의 아지트를 뒤로하고 멀리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그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모습으로 노란색 유치원 승합차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 살기를 내뿜던 냉혹한 킬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부러진 안경다리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수리에 쓰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안녕 서윤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침밥은 든든히 먹고 왔어? 서윤이가 강지연의 품에 와락 안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경이 왜 그래요?
어제 그 나쁜 아저씨가 부러뜨린 거 아직도 그대로예요? 강지연은 서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새로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임시로 고친 거야. 괜찮아. 아주 잘 보여. 자, 얼른 차에 타자. 강지연은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주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손등에 든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거구의 마석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강지연은 황급히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번뜩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아이들을 건드리는 놈들은 그게 누구든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어. 같은 시각 지역 종합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흑사파의 보스 고병철이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마석도가 온몸에 깁스를 한 채 링거를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덜덜 떨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귀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얼굴도 못 봤는데 갑자기 억하고 숨이 막히더니 눈 떠보니까 여기 병실이었습니다. 고병철이 마석도의 말을 거칠게 자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시끄러워.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이야? 술 처먹고 빗길에 자빠져서 헛것 본 거 아니냐고. 고병철은 옆에 서서 눈치를 보던 의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양반, 솔직히 말해봐. 이게 정말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작정하고 팬 겁니까?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참 특이합니다. 보통 싸움이나 폭행을 당하면 타박상이 넓게 퍼지는데 이 환자분은 아주 국소적인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여기 팔관절이 비틀린 각도나 목 쪽 혈관이 눌린 흔적을 보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마치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주 정교한 기계를 다루듯이 순식간에 꺾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싸움꾼의 솜씨는 절대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고병철의 한쪽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마석도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문가? 이 코딱지만한 재개발 구역에 그런 실력자가 숨어 있다고? 고병철은 마석도가 당했다는 그 귀신이 단순한 주정뱅이의 헛소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병철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마석도 이 새끼를 떡으로 만들어 놓은 놈. 누군지 몰라도 내 구역에서 감히 칼춤을 춰?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애들 풀어서 이 동네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수상한 놈 있으면 바로 잡아와. 옆에 도열해 있던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고병철은 가늘게 뜬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호기심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재개발 지구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피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그는 야수 같은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석도가 병원에 실려가고 3일이 지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재개발 지구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흑사파의 우두머리 고병철은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마석도가 처참하게 당했다는 소식이 바닥에 퍼질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무너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더 잔혹한 폭력뿐이었습니다. 고병철은 구역 내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기존의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가게는 본보기로 철저히 짓밟으라는 잔인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대낮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들이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시장통을 누비자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강지연이 평소 아이들의 간식을 사기 위해 자주 들르던 순인의 분식 앞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분식집 할머니가 묵묵히 떡볶이를 젓고 있을 때 그림자 두 개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릴라처럼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조직원 탱크가 껌을 소리나게 씹으며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 할망구, 달력 안 봐? 수급 날짜가 지났는데 입 싹 닫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우리가 아주 호구로 보이지?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딱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탱크의 옆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던 사마귀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진열된 김말이 튀김을 집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맛이 없다는 듯 바닥에 캔뱉어버렸습니다. 아, 튀김에서 쩐내 나네. 이런 걸 파니까 장사가 안 되지.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야. 야, 할망구. 우리 고병철 형님이 지금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거든.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샌드백이 되는 건 우리란 말이야. 할머니가 다급하게 탱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손녀 학교 등록금도 내야 하고. 정말 돈이 씨가 말라서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자비는 없었습니다. 탱크는 귀찮다는 듯 거대한 발로 할머니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힘없는 노구가 뒤로 힘없이 나자빠졌습니다. 아우, 냄새나는 노인네가 진짜. 말로 하니까 못 알아쳐 먹네. 탱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떡볶이 판을 양손으로 들어 땅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시뻘건 떡볶이 국물과 떡들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고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할머니의 눈물과 섞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마귀가 야구 방망이를 꺼내 가게 통유리를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할머니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가게.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노란색 승합차 운전석의 강지연은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신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며 운전 조심해라고 말해주던 그 다정한 할머니가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이 핸들을 쥔 손에 어찌나 강한 힘을 주었던지 가죽 커버가 비명을 지르며 찢어질 듯 비틀렸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문을 부수고 나가 저 쓰레기들의 관절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싶은 사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속에 비친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강지연의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들이 할머니 때려요. 너무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연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서면 차에 탄 아이들까지 놈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얘들아, 창밖 보지 마. 고개 숙이고 눈 감아. 선생님이 빨리 지나갈게. 아무 일도 아니야. 강지연은 엑셀을 밟아 현장을 벗어났지만 그녀의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탱크와 사마귀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판을 뇌리에 인두로 지지듯 새겨 넣었습니다. 강지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푸른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탱크, 사마귀, 그리고 내 놈들의 주인인 고병철. 오늘 밤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지. 그날 새벽이시 짙은 어둠이 깔린 재개발 구역.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3층 건물은 겉보기엔 폐허 같았지만 실상은 흑사파의 자금줄인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는 아지트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가 도시를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험상궂은 조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스마트폰 화면이나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전술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지연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건물 옥상 난간에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보다 더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환기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미리 준비한 묵직한 절단기였습니다. 강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소음은 최소화하며 환기구의 철망을 뜯어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환기구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박장 내부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욕설, 그리고 돈이 오가는 탐욕스러운 소음으로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수십 명의 중독된 도박꾼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조직원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천장에 철골 구조물 위에 매달린 강지연은 거꾸로 매달린 박쥐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직원들의 주요 배치, 현금 다발이 쌓여있는 금고의 위치, 그리고 비상구의 동선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전술적 분석은 단 10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강지연이 품에서 꺼낸 것은 직접 제조한 특수 연막탄 2개였습니다. 미세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안전핀이 뽑혔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지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 지점을 확인한 후 조직원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 테이블 위로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던졌습니다. 치익.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회색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며 순식간에 도박장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뭐야, 불이야? 앞이 안 보여. 문 열어, 당장. 도박장 내부는 삽시간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강지연은 천장에 고정된 로프를 타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착지한 그녀의 손에는 묵직하고 차가운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서늘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거구의 조직원이 그림자를 감지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강지연은 그가 말을 끝맺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튀어나온 쇠파이프가 놈의 정강이 뼈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우지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도박장을 울렸습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자 강지연은 몸을 회전시키며 원심력을 이용해 그의 명치를 가격, 단숨에 기절시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의 무도처럼 유려했지만 그 파괴력은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던 조직원의 손목을 쇠파이프 끝으로 쳐서 무장 해제시키고 곧바로 턱을 올려쳐 뇌진탕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도망치려 발버둥치는 놈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뒤 망설임 없이 발뒤꿈치로 어깨 관절을 찍어 눌렀습니다. 아, 내 팔이 부러졌어. 살려줘, 귀신이다. CCTV 화면에는 뿌연 연기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섬광처럼 움직일 때마다 조직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포착될 뿐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이나 흩어진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라이터 기름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다발에 들이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녀는 지체 없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화르륵 검은 돈다발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연은 불타는 돈다발과 고통에 신음하는 조직원들을 뒤로 한 채 들어왔던 환기구 대신 창문을 박살내고 어둠이 깔린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유독 가스와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공포만이 남겨졌습니다. 1시간 뒤 폐허가 된 도박장에 도착한 고병철은 참혹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로 울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잿더미가 된 돈다발과 들것에 실려 나가는 부하들을 보며 고병철은 으득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조직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지나치게 압도적인 솜씨였습니다. 어떤 새끼야. 대체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구역에서 이딴 짓을 벌여.
옆에서 눈치를 보던 부두목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연기 때문에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움직임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20명을 3분 만에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고병철은 영상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타격, 오직 급소만을 노리는 기계적인 정확성.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양아치들의 개싸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번호를 뒤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름은 배진혁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감정기 없는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입금은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병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배 실장, 나야 고병철.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 아주 골치 아픈 놈이 하나 꼬였는데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네가 직접 처리해줘야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놈이 아니다. 재미있겠군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건 현장인 재개발 구역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의 남자. 바로 업계 최고의 해결사 배진혁이었습니다. 그는 고병철과 함께 난장판이 된 도박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바닥의 핏자국과 벽에 남은 타격 흔적들을 현미경으로 보듯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배진혁은 쪼그려 앉아 부러진 의자 다리를 집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호흡, 단순한 쇠파이프 하나로 이 정도 파괴력을 낸다라. 배진혁은 병원에 입원 중인 조직원들의 진단서와 현장 감식 사진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마석도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가락 압박 흔적과 기이한 각도로 꺾인 조직원들의 관절 사진이었습니다. 배진혁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 사장님, 이거 견적이 꽤 비싸게 나오겠는데요? 고병철이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뭐 하는 놈인지 짐작이라도 가는 거야? 배진혁은 들고 있던 사진을 고병철에게 툭 던지듯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깡패들의 싸움질이 아닙니다. 경동맥을 정확히 2초간 압박해 기절시키는 기술, 그리고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 무력화하는 방식. 이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그 중에서도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들이나 구사하는 시그니처 기술입니다. 뭐? 707? 그 특전사 말하는 거야? 고병철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배진혁은 킬킬거리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희열과 사리가 진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이토록 후미진 시골 구석에 그 정도 급의 괴물이 숨죽이고 살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살인 기계로 아주 철저하게 조련된 놈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저와 전장에서 마주쳤던 구면일 수도 있겠군요. 배진혁은 검은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주머니에 꽂아 넣으며 강지연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개발 구역의 낡고 허름한 주택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그 쥐새끼 구멍에서 끄집어내어 확실하게 가죽을 벗겨다 바치겠습니다. 고스트 헌팅이라. 이거 참 오랜만에 사냥꾼의 피가 끓어오르는군요. 배진혁의 눈동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강지연의 정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위기가 폭풍전야처럼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강지연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해바라기 어린이집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아이들과 색종이를 접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봉인해둔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결사 배진혁이 이 칙칙한 재개발 구역에 발을 들인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흑사파 조직원들이 처참하게 당한 장소와 시간대, 그리고 범인의 기이한 도주 경로를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지도 위에 붉은 유성펜으로 꼼꼼하게 마킹하고 있었습니다. 배진혁은 타오르는 담배 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뱉어내며 지도 위의 동선을 검지로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던 그의 눈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추며 고정되었습니다. 마석도가 당한 공터, 털려버린 도박장, 그리고 쥐새끼처럼 사라진 골목. 이 모든 동선이 기가 막히게도 딱 한 곳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 배진혁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강지연이 근무하는 해바라기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띠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이 근처에 둥지를 틀고 있다. 아니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대담하고 재미있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거나. 배진혁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허름한 상가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에 국방색 위장막을 치고 그 아래 삼각대를 펼쳐 고성능 군용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마치 저격수가 숨을 죽이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배진혁은 24시간 초밀착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옆에서 지루하게 보초를 서던 흑사파 조직원 멸치가 하품을 쩍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배 실장님. 벌써 3일째 옥상 노숙입니다. 저 조그만 어린이집에 무슨 살인마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저기엔 코 질질 흘리는 애새끼들이랑 비실비실한 여선생들 뿐이라고요. 배진혁은 망원경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입 다물어. 내 놈 눈엔 저게 평화로운 어린이집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놈이 숨기에 아주 완벽한 요새이자 위장막으로 보이거든. 놈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 훈련된 본능과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그 순간 배진혁의 시야에 노란색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린 강지현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식자재 배달 트럭이 도착하자 강지연이 식자재를 옮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20kg짜리 쌀 포대 여러 개를 내려놓고 잠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강지연은 바닥에 놓인 육중한 20kg 쌀 포대를 무심코 한 손으로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솜털이 든 가벼운 베개를 집어들듯 손목의 꺾임이나 신체의 반동 없이 너무나 가볍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쌀포대를 한 손으로 들어 어깨에 척 걸치는 순간 강지연은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보는 눈이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다시 양손으로 쌀포대를 고쳐잡고는 일부러 짐이 무거운 척 끙끙거리는 연기를 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0.5초, 그 짧은 순간을 배진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흥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호, 봤냐?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멸치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뭘 말입니까? 저 여자가 뭐요? 배진혁이 킬킬거리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멸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 여자 강지연이라고 했나? 방금 20kg 쌀포대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 그것도 아주 가볍게. 저 정도 악력과 손목 힘은 일반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웬만한 성인 남자도 저런 자세는 불가능해. 에이, 설마요. 그냥 시골 여자라 힘이 좀 장사인가 보죠. 아니, 저건 철저히 훈련된 근육이야. 무게를 지탱할 때 승모근이 수축하는 모양새나 하체의 중심 이동. 확실해. 내 코끝에서 아주 진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배진혁은 망원경 배율을 높여 강지연의 얼굴을 확대해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찾았다, 고스트. 배진혁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멸치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사장. 나야. 지금 당장 덤프트럭 한 대 수배해.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로 위장해서. 그래.
지금 당장. 타겟은 저 노란색 어린이집 승합차야. 통화 내용을 엿들은 멸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배 실장님. 미치셨습니까? 저 차엔 어린애들도 타고 있다고요. 사고라도 나면 경찰이 쫙 깔릴 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배진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감당? 그게 왜 내 몫이지? 사고는 최 사장네 트럭이 낸 거고 나는 여기서 팝콘이나 씹으며 구경만 할 건데. 그리고 놈의 진짜 배기 실력을 끄집어내려면 목숨 정도는 걸어줘야 본능이 튀어나오는 법이야. 배진혁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피우던 담배를 난간에 비벼 껐습니다. 가자. 비의 쇼를 관람하러 가야지. 오후 4시.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연은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노래처럼 들려옵니다. 선생님, 오늘 간식 진짜 맛있었어요. 선생님, 내일은 우리 뭐 해요? 해맑은 아이들의 목소리 뒤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굉음을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룸미러 속에 비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재미있는 율동 배울 거야. 자, 다들 안전벨트 꽉 맸지? 출발한다. 승합차가 부드럽게 완만한 커브길을 도는 그 짧은 순간,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집채만한 덤프트럭 한 대가 마치 성난 황소처럼 중앙선을 짓뭉개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기색은커녕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덤프트럭의 거대한 강철 그릴이 강지연의 시야를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초. 평범한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운전대를 놓고 눈을 질끈 감았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연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주변의 모든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도 트럭의 엔진음도 진공 상태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트럭의 진입 각도, 상대 속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 경로만이 3D 데이터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우측 여유 공간 30cm, 스티어링 휠 각도 45도, 급제동 후 가속 지금이다. 강지연의 손은 육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짧고 강하게 밟아 차체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한 뒤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동시에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노란 승합차가 물리법칙을 거스르듯 차체를 비틀었습니다. 덤프트럭의 육중한 범퍼가 승합차의 뒷범퍼를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허공을 가른 덤프트럭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신줄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골목길, 강지연의 승합차는 벽에 충돌하기 직전 기적처럼 멈춰 섰습니다. 착! 선생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그제야 강지연의 눈에서 맹수 같은 살기가 사라지고 초인적인 집중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들에 머리를 박고 겁에 질려 기절한 평범한 유치원 교사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공포에 떠는 여자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무도를 근처 건물 옥상에서 지켜보던 배진혁이 천천히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으며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저런 상황에서 드리프트로 회피 기동을 한다고? 저건 707 중에서도 S급 요원들만 가능한 반사신경이야. 배진혁은 수첩에 꽂혀있던 강지연의 사진 위에 붉은 펜으로 아주 굵게 X 표시를 그렸습니다. 찾았다. 내 인생 최고의 사냥감. 배진혁은 고병철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짤그랑거리는 만능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토록 재미있는 장난감을 조직의 다른 놈들과 공유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괴물 같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다는 뒤틀리고 변태적인 승부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가볼까? 그날 저녁 늦은 퇴근길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사고 처리를 하느라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강지연의 동물적인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 트럭은 정확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강지연이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 환하게 켜져 있던 가로등이 파짓거리더니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강지연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등 뒤를 스치는 서늘한 한기. 그것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명확한 살기였습니다. 강지연은 급히 몸을 돌려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골목에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을 뿐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료,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잔혹한 맹수가 근처에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강지연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은신처로 삼고 있는 낡은 빌라 201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현관문 틈새, 그녀가 아침에 출근하며 끼워두었던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는 확실한 증거. 강지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침입자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가방에서 날카로운 커터 칼을 꺼내 역수로 쥐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지연은 어둠 속에서 온몸에 세포를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실의 풍경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장 깊숙한 바닥 아래 장판 밑에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비밀 상자가 꺼내져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보란듯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봉인해 두었던 물건들이 전시되듯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빛바랜 군복 사진, 영광스러운 명예 전역증, 그리고 피가 묻어 녹슨 군번줄까지. 그녀가 죽을 힘을 다해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낯선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불길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색 잉크가 핏물처럼 번진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지루한 숨바꼭질은 이제 끝이야. 고스트, 곧 목을 따러 갈게. 강지연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식탁 밑에 테이프로 고정해둔 비상용 단검을 거칠게 뜯어내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 작전 실패로 동료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온몸이 피로 뒤덮였던 그날의 악몽이 생생한 환영이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놈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지연은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단검을 생명줄처럼 쥔 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제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서윤이는 안 돼.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다시금 피비린내 진동하는 지옥의 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다시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 앞에 펼쳐질 거대한 피의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 같았습니다. 강지연은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그녀의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홀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겪는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맹수처럼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은 것입니다. 강지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신경안정제 통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어찌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뚜껑을 열자마자 하얀 알약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허윽, 안 돼, 진정해. 정신 차려, 강지연, 제발.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알약 2개를 허겁지겁 주워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거칠고 쓴 약 기운이 식도를 긁으며 넘어가자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본능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망쳐야 해. 당장 떠나야 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이상 이곳은 이미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놈들은 목표물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잔인하게 파괴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강지현은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옷장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민 가방을 꺼내 손에 잡히는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비겁한 겁쟁이라서 또 너희를 두고 도망만 가서 정말 미안해. 옷장 구석 깊숙이 처박혀 있던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던 찰나였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힘없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지연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 펼쳤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서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그려 선물해준 그림 편지였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 속에는 안경을 쓴 강지연이 붉은색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에요. 어디 가지 마세요. 사랑해요. 강지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끝이 격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뇌리에서 과거의 참혹한 악몽과 현재의 따스한 기억이 교차하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폭음과 함께 사지가 찢겨나가는 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지연아, 넌 반드시 살아야 해 라고 유언을 남기며 숨을 거두던 동료의 얼굴. 그리고 오늘 아침 선생님, 내일 또 봐요. 라며 해맑게 손을 흔들던 서윤이의 천사 같은 얼굴. 두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자 강지연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용암처럼 치솟았습니다. 강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도망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숨어 숨만 쉬고 산다면 생존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요?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평생 죄책감이라는 지옥불에 타들어가며 쥐새끼처럼 숨어 사는 것이 과연 삶일까요? 강지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차갑고 시퍼런 살기만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절대 안 도망가. 강지연은 짐이 담긴 가방을 발로 걷어차 구석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단호하게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과거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빛바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잊고 살았어. 강지연은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버리고 식탁 위에 널려있던 비밀 상자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무기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헐렁하고 순해 보이는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를 미련 없이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상자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전술 티셔츠와 카고 바지를 몸에 꿰입었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몸에 딱 맞는 전투복에 익숙한 감촉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강지연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리바리하고 약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의 숨통을 끊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 병기, 코드네임 고스트만이 서늘한 눈빛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성의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잠자고 있던 전사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서혜진 원장님, 그리고 놈들에게 짓밟힌 모든 사람들. 제가 반드시 지옥으로 갚아주겠습니다. 강지연의 눈동자에서 유치원 교사의 온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려는 맹수의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강지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찬장에서 꺼낸 것은 밀가루가 아닌 농업용 질산 암모늄과 백설탕이었습니다. 특수전 부대 시절 물자가 부족한 적지에서 폭발물을 제조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비율은 3대 1. 밥 숟가락으로 계량했지만 그 정확도는 전자저울보다 정밀했습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혼합물을 단단히 감싸고 방수 처리를 위해 테이프를 꼼꼼히 감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식간에 건물 벽 하나쯤은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의 사제 폭발물과 시야를 차단할 연막탄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다음은 그녀는 서랍에서 부엌칼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규칙적이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낼 때까지 갈아낸 후 그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손잡이에 절연 테이프를 칭칭 감았습니다.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던 녹슨 쇠파이프 역시 그녀의 손을 거치자 치명적인 타격 무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총이 없다면 만들면 되고 칼이 없다면 갈면 됩니다. 강지연에게 변명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강지연은 벽면의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매직으로 표시된 곳은 흑사파의 마약 창고인 폐공장. 오늘 밤 고병철이 그곳에 있다는 첩보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진입 10분, 타격 및 제압 20분, 퇴출 5분, 변수는 없다. 그녀는 전술조끼의 무기들을 수납하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 서윤이가 그린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괴물들을 청소하고 나서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올게. 검은 헬멧을 쓰고 집을 나선 강지연은 빚어진 아스팔트 위를 질주했습니다.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였지만 그녀의 조종 실력은 기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목적지인 야산에 도착한 그녀는 덤불 속에 오토바이를 은폐했습니다. 빗물 섞인 흙냄새 사이로 역겨운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직접 개조한 야간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녹색으로 반전되자 어둠 속에 숨어 낄낄거리는 조직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입구에 넷, 지붕에 둘.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지만 강지연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기다렸어. 오늘 밤이 너희들의 제삿날이다. 강지연은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는 유령 같은 보법. 풀벌레조차 그녀의 기척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은밀함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코드네임 고스트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쇠파이프의 묵직한 감촉을 느끼며 흑사파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는 죽음을 선사하러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강지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치고 그녀의 그림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흑사파 놈들의 뼈저린 비명이 이 폐공장의 밤하늘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폐물류 센터. 그 위로 강지연은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외벽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지붕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가 그녀의 미세한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고
순찰을 돌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머리 바로 위에서 죽음의 낫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담배 연기만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지붕 위 환기구 덮개를 능숙하게 열고 그 좁고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역한 기름 냄새, 그리고 욕망에 찌든 담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위에서 내려다본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마약 박스를 나르느라 분주했고 중앙 테이블 상석에는 황도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현금 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번 것만 제대로 터뜨리면 우리 흑사파가 이 바닥 싹 다 접수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요, 형님. 저희는 형님만 믿고 갑니다. 고병철의 호탕하지만 역겨운 웃음소리가 강지현의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강지현은 품에서 절단기를 꺼내 천장 메인 전력 케이블을 조준했습니다. 뚝! 망설임 없는 손길에 굵은 케이블이 잘려나갔고 스파크와 함께 공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숨을 거뒀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어떤 새끼가 건드렸어? 당장 비상전력 올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강지연은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허공에서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이어 그녀는 허리춤에서 특수 제작한 섬광탄의 핀을 뽑아 적들의 한가운데로 굴렸습니다. 쾅!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시야를 하얗게 태워버릴 듯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으악! 내 눈이 안 보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강지연은 유일하게 눈을 뜬 사신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녹색 세상 속에서 그녀는 쇠파이프를 춤추듯 휘둘렀습니다. 머리가 아닌 팔과 다리 관절만을 정밀 타격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잔혹한 제압이 이어졌습니다. 악, 내 다리, 살려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강지연은 헛스윙을 하는 조직원의 팔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공중으로 도약하여 또 다른 놈의 턱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덜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붉은 경광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수십 명의 폐잔병들 사이로 피 묻은 쇠파이프를 든 강지연이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병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귀신이야? 남은 조직원들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강지연은 그들의 공격을 물 흐르듯 흘려보냈습니다. 앞장선 놈을 인간 방패로 삼아 뒤따르던 칼날을 막아내고 빈틈을 타 명치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동시에 로우킥으로 옆놈의 무릎을 박살냈습니다. 특수부대 707 교관 시절 익힌 살인 무술 CQC의 정수였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서 있는 존재는 강지연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고병철뿐이었습니다. 그의 바지춤은 이미 공포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마약 가방과 현금 다발을 챙겼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오직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두고 보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철컹철컹.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연이 침투하기 전 이미 굵은 쇠사슬로 출구를 완벽히 봉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고병철이 공포에 질려 문을 발로 차며 발악하고 있을 때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딜 급하게 가시나? 저승 갈 노잣돈 계산은 끝내고 가야지. 고병철이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돌리자 강지연이 피와 기름때가 뒤엉킨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사신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끼기끼우, 끼기끼우. 쇠가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음은 고병철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톱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고병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비굴하게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돈? 여기 있는 돈 다 줄게. 아니, 내 숨겨둔 재산도 다 가져가. 제발 목숨만은. 강지연은 대답 대신 고병철의 멱살을 잡아채 한 손으로 허공에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그깟 종이 조각으로 씻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망가뜨린 아이들의 삶, 네가 흘리게 만든 피눈물. 그건 내 놈의 목숨을 1000번 내놓아도 부족해. 강지연은 짐짝을 던지듯 고병철을 폐공장 기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고병철이 비명을 지르며 널브러졌고 강지연은 망설임 없이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발을 기둥에 결박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는 고병철의 품을 뒤져 비밀 장부와 USB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공권력과 결탁한 고병철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게 내 생명줄이자 너와 내 뒷배들을 감방으로 보낼 편도 티켓이야.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의 정적을 찢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강지연의 눈에 붉고 푸른 경광등의 물결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파들거리는 고병철의 뺨을 쇠파이프 끝으로 툭툭 치며 싸늘하게 비소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왔네. 서장님 오시면 안부나 전해드려. 곧 같은 방 쓰게 될 거라고. 강지연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함을 지르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와 형사들은 눈앞의 참상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신입 형사 오영석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경악했습니다. 반장님, 이게 다 한 사람이 한 짓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패 경찰서장은 기둥에 묶인 고병철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장님, 살려주십시오. 저 미친년이 다 가져갔습니다. 제발. 고병철의 폭로에 서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 임마가 당장 체포해. 한편 현장을 수습하던 베테랑 형사 한기태는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들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하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꽉 막힌 속을 아주 뻥 뚫어주셨구만. 고맙습니다. 이름 모를 영웅님.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속보 도심의 다크히어로 거대 마약 조직 괴멸.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강지연은 텅 빈 집 소파에 깊이 파묻혀 멍하니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모텔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진혁이 핏발선 눈으로 뉴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민들이 강지연을 영웅이라 칭송하자 배진혁은 마시고 있던 맥주 캔을 종이장처럼 구겨 TV 화면에 집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나며 화면이 지직거렸습니다. 영웅, 웃기지도 않는군. 고작 그따위 계집애가. 배진혁은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사리의 치를 떨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독사처럼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마.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찢겨나가는 비명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게 해줄 테니. 배진혁은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다. 사냥 준비해.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거야. 타깃은 해바라기 어린이집의 노란 승합차였습니다. 시각은 오후 4시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강지현은 어젯밤 놈들과의 사투로 입은 내상 탓에 부득이하게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녀가 앉았을 운전석에는 원장님이 대신 앉아 아이들을 바래다 주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가에 기댄 서윤이는 곰 3마리 노래를 부르며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고, 원장님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지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심심할 텐데 씩씩하기도 하지. 하지만 평화는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썬팅을 한 스타렉스 2대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버스의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비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괴한들은 지체 없이 버스 문을 뜯어내듯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원장님이 저항할 새도 없이 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졌고, 놈들은 울부짖는 서윤이를 짐짝처럼 낚아챘습니다. 선생님, 지연 선생님, 살려주세요. 처절한 비명만을 남긴 채 납치범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주인을 잃은 노란 버스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연의 낡은 빌라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 기절하듯 잠들어 있던 그녀의 귓가에 신경을 긁는 듯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지연은 본능적인 불길함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답 대신 영상통화로 화면이 바뀌었고, 그곳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는 서윤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원장님의 모습. 그 뒤로 배진혁이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권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고스트. 꿀잠 자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강지연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배진혁.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배진혁은 킬킬거리며 차가운 총구를 서윤이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진정해. 난 그저 네가 보고 싶을 뿐이야. 지금 당장 오토바이 타고 인천 폐조 선소 제3도크로 와. 무기는 전부 버리고 혼자 와야 해. 30분 준다. 1초라도 늦으면 이 귀여운 꼬맹이 머리통이 수박처럼 깨질 거야. 강지연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전술을 짤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윤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맹수처럼 바이크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30분이 되기 직전 인천에 버려진 폐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골들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 있고 썩은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강지연이 바이크를 거칠게 세우며 헬멧을 벗어 던졌습니다. 배진혁, 숨지 말고 나와. 그녀의 분노 섞인 고함이 텅 빈 도크를 울렸습니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올려다본 10m 상공의 크레인 끝에는 서윤이와 원장님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난간에서 배진혁이 확성기를 들고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시간은 칼같이 지키네. 역시 707 출신은 달라? 강지연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혼자 왔어. 아이와 원장님은 당장 풀어줘. 배진혁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격 급하긴. 일단 몸수색부터 해야지. 입고 있는 조끼, 벨트, 군화까지 싹 다 벗어. 강지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술조끼와 장비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딛고선 그녀의 몸은 붕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됐지? 배진혁이 손가락을 튕기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중무장 용병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강지연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배진혁은 확성기를 잡고 비열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중지. 건드리지 마라. 전혀는 온전히 내 몫이다. 너희들은 구경이나 하면서 즐겨. 배진혁은 여유롭게 크레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소총의 개머리판을 위협적으로 두드리며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강지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지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배진혁이 강지연의 턱 밑까지 다가와 짐승처럼 킁킁거렸습니다. 피비린내.
그리고 패배자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꿇어. 강지연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자 배진혁은 예고도 없이 개머리판을 휘둘러 그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컥! 억눌린 신음과 함께 강지연이 젖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에 헛구역질이 넘어왔지만 배진혁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육중한 군화발로 강지연의 안면을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입안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을 채웠고 코에서는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벌레처럼 기어. 내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웃기지 마. 넌 그저 내 스트레스를 풀어줄 장난감일 뿐이야. 배진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강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쳐들게 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크레인에 위태롭게 매달린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자, 똑똑히 봐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게 고작 저 핏덩이냐? 저 따위 애새끼 하나 때문에 전설이라 불리던 내가 내 발밑에서 개처럼 뒹구는 꼴을 좀 보라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공포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입이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을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강지연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선생님이. 닥쳐. 배진혁이 비웃음을 흘리며 강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짜고 치는 심파극은 집어치워.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야, 707에서는 후배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 선배가 훈계하는데 딴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배진혁은 강지연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녹슨 철기둥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구타였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고 군화가 갈비뼈를 부서져라 짓밟았습니다. 우드득 뼈가 금이 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섬뜩하게 울렸지만 강지연은 신음 한 번 흘리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자신이 반항하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져 서윤이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연이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지자 배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하, 재미없게 왜 이래? 샌드백도 이것보단 반응이 좋겠다. 반격 좀 해보라고. 어제 내 부하들을 죽일 때처럼 날 뛰어보란 말이야. 배진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총을 들어 크레인 쪽을 조준했습니다.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서윤이의 이마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내가 계속 시체놀이를 하겠다면 저 꼬맹이 머리통을 수박처럼 깨트려버리는 수밖에 없어.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하나, 둘. 그 순간 죽은 듯이 있던 강지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아이가 다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강지연은 진흙탕 바닥을 기어가 배진혁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마.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배진혁이 그런 강지연을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거야. 빌어봐. 더 처절하고 비참하게. 내 구두라도 핥아보시지. 강지연은 터진 입술을 꽉 깨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진혁의 진흙 묻은 구두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진혁은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빗물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어 젖혔습니다. 으하하하. 꼴 좋다. 천하의 고스트가 내 발밑에서 기는구나. 봤냐?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힘 있는 놈이 정이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배진혁이 방심하여 고개를 젖히고 웃는 바로 그 순간 바닥을 응시하던 강지연의 눈빛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동공이 순식간에 수축되며 형형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서 세상의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배진혁의 찢어지는 웃음소리, 세찬 빗소리. 자신의 거친 호흡조차 모두 음소거되고 오직 배진혁의 모굴대와 방아쇠를 건 손가락 위치만이 정밀한 데이터로 분석되었습니다. 타겟 확인, 오른손 검지 방아쇠 이탈, 시선 상방 45도, 무게중심 뒤꿈치로 쏠림, 방어 빈틈 100%. 강지연은 입안 가득 고여있던 비릿한 핏덩이를 혀끝으로 모았습니다.
찢어진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굴복한 패배자가 아닌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지. 뭐, 배진혁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숙이는 찰나. 강지연은 고개를 쳐들며 입안의 핏물을 산탄총처럼 배진혁의 눈을 향해 후 하고 내뱉었습니다. 끈적하고 시뻘건 피가 배진혁의 양쪽 안구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으악, 내 눈, 이 미친년이. 배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눈을 비비기 위해 총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0.1초. 강지연이 목숨을 걸고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강지연의 몸이 압축된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자비를 구걸하는 약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손톱이 배진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기 위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제 죽어. 강지연의 섬뜩한 속삭임이 패조선소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절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핏물이 배진혁의 시야를 가린 그 찰나의 순간, 패조선소의 공간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강지연의 몸이 빗줄기를 뚫고 튀어오르는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굶주린 맹수의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눈을 감싸 쥐고 괴성을 지르던 배진혁이 살기등등하게 소총을 휘둘렀으나 강지연은 유령처럼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직후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배진혁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년간의 용병 경험으로 강지연의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강철 같은 악력이 목을 조여오자 숨이 턱 막혔지만 강지연의 눈동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접어넣더니 반대 손으로 관절을 비틀어 뚝 소리와 함께 탈골시켜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신경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뼈가 빠져 흐물거리는 손은 배진혁의 억센 소나귀에서 마치 미꾸라지처럼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뭐야? 손안에 있던 사냥감을 놓친 배진혁이 당황하며 허공을 휘젓는 찰나 강지연의 손이 바닥에 널브러진 녹슨 쇠사슬을 움켜쥐었습니다. 쇠사슬은 뱀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소총을 쥔 배진혁의 오른쪽 손목을 칭칭 감았습니다. 강지연은 체중을 실어 사슬을 바닥으로 거칠게 잡아당기며 동시에 배진혁의 오금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중심을 잃은 거구가 앞으로 쏠리자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사슬을 위로 비틀어 꺾었습니다. 으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배진혁의 손목뼈가 으스러졌고 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배진혁에게 강지연은 자비 없는 연타를 퍼부었습니다. 날카로운 팔꿈치가 턱을 올려치고 이어지는 니킥이 명치를 뚫을 듯이 강타했습니다. 배진혁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혀 픽거품을 토해냈습니다. 강지연은 쓰러진 적을 내려다보며 덜렁거리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무표정하게 잡고 우두둑 소리와 함께 다시 끼워 맞췄습니다. 그 기괴하고도 잔혹한 광경에 지켜보던 용병들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고통을 지워버린 살인 기계였습니다. 바닥을 기던 배진혁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지만 강지연은 보지도 않고 피하며 전투화로 그의 손등을 지시겨버렸습니다. 느려, 살기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군. 그녀는 배진혁을 쓰레기처럼 걷어차 버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전연 죽여. 죽이는 놈한테 내 전 재산을 준다. 쏴버려. 배진혁의 악에 바친 고함에 머뭇거리던 용병 10여 명이 각종 무기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놈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지만 강지연은 피 묻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이 목숨보다 좋다면 덤벼. 지옥행 급행열차를 태워줄 테니까. 용병 대장이 비웃으며 정글도를 치켜들었지만 강지연의 발끝은 이미 바닥에 놓인 전술조끼의 연막탄 핀을 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짙은 백색 연기가 패조선소를 집어삼켰습니다. 뭐야?
앞이 안 보여. 흩어지지 마. 당황한 용병들의 외침 사이로 연기 속에 몸을 숨긴 고스트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악, 내 다리.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첫 번째 희생자의 비명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강지연이 쇠파이프로 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강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용병의 발목 관절을 정확히 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악, 처절한 비명이 자욱한 연막탄 연기 속에서 메아리 치자 남은 용병들의 전의는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된 하얀 어둠 속에서 동료들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공포 영화의 효과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이 미친년 어디 숨었어? 용병들이 허공에 대고 쇠파이프와 칼을 휘둘렀지만 고스트라 불렸던 그녀는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며 적의 아킬레스건과 무릎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퍽, 우두둑. 타격음과 파열음이 교차할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쓰러진 놈들이 다시는 아이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잔혹하리만큼 철저하게 관절을 박살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폐조선소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인간들의 지옥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온몸이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강지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야수처럼 번들거렸고 손에 쥐어진 쇠파이프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살기에 배진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배진혁이 뒷걸음질치며 덜덜 떨었습니다. 강지연은 대답 대신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배진혁이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지만 강지연은 고개만 살짝 움직여 피했습니다. 그녀는 배진혁의 멱살을 잡고 그를 허공에 매달듯 들어올렸습니다. 힘? 돈? 그게 정이라고 지저댔었나? 강지연의 차가운 일갈에 배진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강한 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이다. 너 같은 기생충은 영원히 이해 못하겠지만 쾅! 강지연의 강력한 하이킥이 배진혁의 턱에 장렬했습니다. 고개가 기괴하게 꺾인 배진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벽에 처박혀 기절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강지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크레인 제어반으로 향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 쉴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지만 공중에 매달린 아이를 생각하면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레버를 내리자 밧줄이 내려오고 마침내 서윤희와 원장님이 지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지연이 밧줄을 끊어내자마자 서윤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피 많이 나요. 흐앙.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살기로 가득했던 강지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피 묻지 않은 손등으로 서윤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늦었지.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원장님 역시 눈물을 쏟으며 강지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폐조선소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서치라이트가 쏟아지며 무장한 형사들이 진입했습니다. 선두에 선 신임 형사 오영석은 눈앞의 참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재기불능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심엔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영석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이들을 심판한 집행자임을. 강지연은 서윤희를 원장님 등 뒤로 밀어주고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는 잡혀도 좋으니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석은 갈등했습니다. 법대로라면 그녀를 체포해야 했지만 그의 양심은 다른 선택을 종용했습니다. 오영석은 슬그머니 총구를 내리며 뒤따라오던 한기태 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 후 오영석이 짐짓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쪽이다.
용의자가 컨테이너 뒤쪽 개구멍으로 도주했다. 2조, 3조는 나를 따르라. 형사들이 우르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이 강지연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오영석에게 짧은 목례를 남겼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오영석은 강지연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내며 탈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강지연은 그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목례를 남기고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컨테이너 사이로 신기루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고스트는 그렇게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텅 빈 어둠을 응시하던 오영석은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오늘 밤 정의는 법전이 아니라 당신의 주먹 속에 있었소. 서윤이는 멀어지는 그림자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안녕. 패조선소의 녹슨 철골 사이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틀어왔습니다. 악은 심판받았고 고독한 영웅은 다시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날의 격전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물러가고 그 자리를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채웠습니다. 재개발 지구의 허름한 상가 골목에도 따스하고 공평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인의 분식집의 낡은 브라운관 TV 앞에는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뉴스 특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인천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업형 폭력 조직 흑사파가 검찰에 의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뒤를 봐주던 관할 경찰서장 김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서장과 휠체어에 앉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벌벌 떨고 있는 고병철의 비굴한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고병철은 마치 총소리를 들은 짐승처럼 움찔거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온몸에 붕대를 감고 미라 같은 몰골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배진혁의 처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눈이 가려진 채 신음하는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통쾌한 장면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네. 순인의 할머니는 국자로 냄비를 신나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오늘 떡볶이 다 공짜야. 마음껏들 먹고 가.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깨진 유리창 대신 희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을 해바라기 어린이집 마당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노란색 승합차의 보닛을 정성스레 닫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무러 희미한 흔적만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너도 수고했다. 그녀가 차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할 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선생님, 강지연은 익숙하게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서윤이 밥 맛있게 먹었어? 서윤이는 강지연의 귀에 대고 비밀스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괴물들을 다 잡아가서 이제 안 온대요. 강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약속했잖아. 이제 아무도 못 괴롭힌다고. 서윤이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윙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슈퍼맨인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강지연도 마주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국가 기밀이야. 그때 원장님이 향긋한 유자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연 선생님, 잠깐 쉬었다 해요. 바람이 참 좋죠. 원장님의 시선이 강지연의 손등에 남은 흉터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녀는 따뜻한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강지연의 손등에 남은 옅은 찰과상을 보며 묻고 싶은 말들을 삼켰습니다. 패조선소에서의 그 참혹했던 밤, 강지연이 홀로 감당해야 했을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두 손으로 강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사히 돌아와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은 우리 유치원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줄 거죠? 그 말 속에는 과거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묵직한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 약속할게요. 여기가 제가 지켜야 할 곳인걸요. 잠시 후 평화로운 오후 하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연은 익숙하게 노란색 승합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로봇 만화 하는 날이라 빨리 가야 돼요. 선생님, 오늘 간식 꿀맛이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강지연의 입가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흥얼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피냄새 진동하던 전장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눈부신 행복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시기하듯 도로 위에 무법자가 나타났습니다. 꽉 막힌 도심의 사거리. 옆 차선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배기음과 함께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위협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방향지 시등도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명백한 난폭 운전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반사신경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충돌을 막아냈지만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케악, 선생님.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뒷좌석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강지연은 재빨리 룸미러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차창을 내리고 손을 들어 주의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더니 스포츠카 운전자가 씩씩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셔츠에 금목걸이, 팔뚝을 뒤덮은 용 문신까지 전형적인 양아치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다가와 승합차 창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기스라도 났으면 내 인생 저당 잡혀야 돼. 당장 내려. 험악한 고함 소리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 무서워요. 예전에 유치원 교사 이수연이었다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코드네임 고스트 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처럼 감정이 배제된 그녀의 눈동자가 건달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수십 번도 더 끊어본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짙은 살기사스입니다. 욕설을 퍼붓던 건달의 입이 거짓말처럼 딱 굳어버렸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뇌를 지배하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먹잇감이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강지연은 낮지만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짧게 경고했습니다. 꺼져, 애들 놀라잖아.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건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백에 눌린 건달은 히히 하며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그만. 안녕히 가십시오, 형님. 아니 누님. 그는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차로 뛰어가 시동을 걸고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울던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대박. 깡패 아저씨가 도망갔어. 우리 선생님 진짜 세다. 눈빛으로 제압했어. 강지연은 다시 선글라스를 끼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봤지? 선생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아이들의 씩씩한 대답에 차 안은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평화롭게 도로를 달리던 중 사거리 신호 대기선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경찰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섰습니다. 강지연이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운전석의 인물과 시선이 얽혔습니다. 광역수사대 한기태 형사였습니다. 폐조선소 사건 당시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녀를 놓아주었던 그 남자. 제복을 입은 한기태는 강지연을 알아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안도감이 섞인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는 대신 손을 들어 이마에 갖다 대며 짧고 절도 있는 경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강지연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에 화답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과 밖,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만은 닮아 있는 두 사람. 초록불이 켜지자 그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미등이 멀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졌고 강지연은 핸들을 꺾어 익숙한 어린이집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란 승합차가 마당에 정차하자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부모님의 품으로 안기는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차창을 내리고 그 평화로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총총걸음으로 가던 서윤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강지연을 향해 장난스럽게 거수경례 흉내를 냈습니다. 선생님 작전 성공이죠? 내일 봐요. 강지연도 빙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V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래, 임무 완료. 조심히 들어가.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강지현의 얼굴에 따스한 주홍빛을 덧칠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감긴 차가운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는 벗어던지고 싶었던 끔찍한 과거의 족쇄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이 되겠다는 고스트로서의 맹세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대시보드 위에 선글라스를 집어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악을 사냥하는 냉혹한 그림자로, 낮에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다정한 선생님으로 두 개의 자아를 완벽하게 포용하며 그녀는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내일은 더 맑을 테니까. 강지연이 시동을 끄자 엔진의 진동이 잦아들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차문을 닫는 쿵 소리가 하루의 마침표처럼 마당에 울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하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카메라가 멀어지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비춥니다. 화면 가득 평온한 도시의 전경이 펼쳐지고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을 숨겨진 영웅을 상상하게 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반전의 주인공 강지연 씨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무릎 꿇던 순간부터 아이들을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야말로 먼지나게 털어버리는 장면까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겉모습만 요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지연 씨처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강자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가족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이자 숨은 고수들입니다. 악은 필멸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이 사이다 결말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답답한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한 해피엔딩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지금 계신 곳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